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운동부 같은 데서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감독이나 코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코치님이 아이를 죽도로 때리고 또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고 그랬는데 무죄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초등학교 운동부 사건이었어요. 특히 때린 부분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도로 때린 부분, 하나는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부분. 그런데 무죄가 나온 이유가 분명히 달라요. 죽도로 때린 부분은 피해 학생 측에서 죽도로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죽도로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이 충돌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법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때릴 만한 동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정황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죽도로는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었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죽도 체벌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부분, 요거 자체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부분은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막대기로 체벌을 했다라는 점은 인정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은 어느 공간에서나 혹은 어느 단체에서나 체벌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부분이 체벌이 있었다면서도 무죄가 나온 것은 이 운동부의 특성상 규율을 유지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플라스틱 막대기로 체벌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어떤 신체에 상흔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명의 피해 아동 중 대다수가 정당한 교육 행위로서 코치님, 감독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또 부모님들도 상당 부분 그렇게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렸다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인정이 되겠죠. 다만 이 상황에서는 교육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 학생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측면이라든지 피해 학생 여럿 중에서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피해 학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아마 플라스틱 막대기 체벌 부분도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간혹 무죄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정말 감정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체벌을 했다, 또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다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 얘한테 체벌을 가했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변호사 아닙니까? 설령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서 유죄 나오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히 정통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면은 이것을 형사사건이 아닌 이른바 아동보호사건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끌고 가면은 일부 잘못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유죄 판결 같은 아주 가혹한 결과가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해서 수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